어떻게 한 손에 다 안 꼽히냐? 한 손에도 다 안 꼽힌다고. 해보자. 해봅시다. 자, 한 문단 한 문단, 한 줄 한 줄.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뭐 정리하라고 하면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반응들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빨리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줄,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만 읽으세요. 첫 문장. 자, 첫 문장. 어떤 문장의 문맥의 흐름이 나오니? 첫 문장에서. 여기서 끝나잖아. 문맥의 흐름. 문맥.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 뭐라고 처리해야 돼?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래, 조건. 우리 문맥 처리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자, 조건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중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앞부분은요. 설명되죠. 특이한 현상 관찰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모색이란 단어 뭐야? 설명을 모색하려고 한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오른쪽에다 정리. 어떻게 정리할래? 첫 번째 줄. 특이한 현상 있으면 설명 모색하려 함. 그치? 누가? 사람들이.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한대요. 별거 아니잖아. 자, 두 번째 문장 읽어주세요. 두 번째 문장에서 쓰인 설명 방법, 뭐 전개 방법, 문장의 문맥. 오케이. 자, 그럼 정의되는 단어에다가 네모 가축법. 어디까지? 이다. 가축법은 이다 라고 여기까지. 근데 그 안에서 핵심 단어들도 우리는 또 선별해 줘야 되지. 너무 길잖아. 가축법은 무엇이다? 오케이. 자, 개연적 추론이다. 근데 개연적 추론이다 라고만 하면은 뭐에 대한 개연적인지 몰라. 그러면 개연적 추론 뭐와 또 연결해 줘야 될까? 통용되는 전제 출발. 그치. 통용되는 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결론 도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결론까지 도출하는 개연적 추론이다. 뭐 하기 위해서? 앞에 왜 일어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해했지? 그리고 하나 더, 현재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미 통용되는 전제. 현재 상황에서 이미, 그럼 이때 현재 상황은 뭘까? 현재 상황과는 다른 앞에서 뭐 특이한 현상이겠지, 그치?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옆에다 또 정리해 주자. 그럼 요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가축법을 쓴대요. 그럼 가축법이란 무엇이라고요? 개연적 추론이라고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되면 괜찮은데 조금 복잡했지? 뭐에서 뭐를 끌어온 거야? 이미 통용되는 전제. 그치? 통용되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점으로 하여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결론. 있지 않은 결론을 도출. 하는 것을 개연적 추론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통용되지 않는 전제를 가지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 말이 즉 개연적 추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개연적 추론도 그러니까 되게 함축적인 말이었어. 그리고 그 문단의 마지막까지 쭉 읽어봅시다. 이제 어떤 사례를 주려고 하나 봐요. 자, 요 정리는요 스스로가 해야 돼요. 스스로가. 자, 여기 있는 가축법을 정리한 퍼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가축법의 원리 설명한대요. 원리. 그럼 이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네.
그 원리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어떤 순서라던가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거예요. 책상 위에 한 움큼의 콩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이를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 콩에 놓인 자료를 보고 콩들은 이 자료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을 도출. 콩들이 이 자료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네요. 그치?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 문단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뭐라고 정리할 거니? 이 1문단의 내용은. 가축법. 개념, 정의, 그치? 가축법의 개념과 정의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는 이제 예시. 그거에 대한 원리, 예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예시.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자, 가축법의 개념과 정의는 뭐였다고요? 개연적 추론이다. 개연적 추론은 무엇이었다고요? 경륜되는 전제. 그래,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주면서 끌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 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이렇게 나왔대요. 콩들은 하얗다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대요. 그럼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네요. 위추론의 출발점인 결과 여기 그대로 대응시켜서 관찰된 사실. 자, 그리고 일반적 규칙에 해당하는 가설이 제시되고 규칙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규칙.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규칙에 해당하는 가설은 뭐라고 읽어야 되겠니? 여기 이 문장에서 자루에 있는 콩은 모두 하얗다. 이게 가설. 이렇게 연결. 그럼 이것이 참임이 전제되면 이것은 뭐예요? 이 가설이 참임이 전제되면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이 나오네요. 관찰된 사실은 참임이 전제되는 규칙과 결합함으로써 여기 의로서 얘들아 어떻게 처리해야 돼? 무슨 관계야? 의로서 나오면은 인과가 나오겠네. 그래서 하나의 규칙의 한 사례로 귀결된다. 오, 되게 어렵다 이 단어. 귀결. 무슨 단어니? 귀결. 귀결. 귀결되다. 그 비슷한 느낌인데. 귀결. 결정된 결론으로 돌아가다. 귀자가 돌아갈 귀잖아. 결론으로 돌아가다. 즉 그것으로 하나의 결과값이 되다라는 거. 전혀 모르니? 귀결이란다. 들어보긴 했어? 네,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긴 했어? 그럼 자, 요 과정이 말로는 되게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옆에다가 도식화 한번 해봅시다. 도식화. 가축법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도식화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 규칙 사례 이러면 안 돼. 결과 규칙 사례는 이미 거기서 제시된 거잖아. 결과는 뭐라고? 관찰된 관찰된 사실. 자, 근데 문맥에서 우리가 뭐였니? 관찰된 사실이 뭐와 결합함으로써?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 안 나? 다시. 기억나? 자, 관찰된 사실은 전제와 결합됨으로써 여기 있잖아. 그치? 전제. 자, 근데 이 전제가 무슨 전제여야 돼? 참. 근데 우리 아까 그 기억, 니은, 디귿에서는 규칙이었지? 네. 빨리 대응시키면서. 이렇게 될 때, 자, 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사례, 규칙의 한 사례.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글을 읽어주는 거는 쓱 읽어줄 수 있지만요. 그걸 다시 이렇게 뭔가 수식으로 좀 변환해서 정리를 해줘야 눈에 딱 들어오고 바로 정리가 될 거예요. 요 연습은 어디서 또 필요하냐면은
경제 지문. 경제 지문에서 많이 필요해. 과학 지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가끔 기술 지문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후반부 문장을 또 처리해 보자. 책상 위에 놓인 콩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콩 옆에 자루를 보고 자루 안에 콩이 모두 하얀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며 이것이 참임이 전제될 때 책상 위에 하얀 콩은 이 자루에 든 콩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알게 된다. 일부이다. 일부임을 알게 된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재진술 정리해 주는 문장이네. 그래서 요 원리에 대한 얘기. 그럼 봐봐. 규칙의 한 사례로 귀결된다. 자루에 든 콩이 일부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지? 요 부분으로. 그럼 하나 더 또 연결해볼까? 참임이 전제된 규칙과 결합됐다. 참임이 전제될 때, 그치? 자루 안의 콩이 모두 하얀색이다 라는 가설. 관찰된 사실 또 연결해볼까? 관찰된 사실 뒤에 밑에 책상 위에 콩이 모두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 관찰을 했죠. 그래서 항상 정리하는 문장에서는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서로 좀 연결해 주면서 읽어줄 것. 그래서 오른쪽 같은 그 도식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문단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가축법의 개념, 그리고 원리, 예시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럼 요 과정 이해됐니? 결과를 가지고 관찰된 사실을 가지고 참인 전제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면 하나의 사례인데 이거는 그 결론의 한 부분이 나왔다고요. 규칙의 한 사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문단 한 문장 하나 읽어볼까? 자, 한 문장 읽는 순간 여기서 이제 뭐 하겠대? 연역법, 귀납법과 서로 비교하겠대. 그치? 그럼 비교하겠네. 그럼 뭐 이제 딱딱딱 뭔가 서로가 뭐가 다른지를 좀 범주화 시켜야 돼요. 범주화. 이럴 때는요. 자, 그러면 연역법은 동그라미 한번 쳐놓을게요. 연역법. 그럼 뒤에는 이제 누가 나오겠니? 귀납법 나올까? 귀납법 어디 나왔어? 여기 귀납법은 이렇게 나오지. 그쵸? 귀납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연역과 귀납과 연역 배경식 동원되는지 한번 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연역하고 귀납 조금 이렇게 그래도 배경식 조금 쌓았잖아, 그치? 그럼 연역법은 규칙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 추리이자 추론의 결과가 규칙의 해설이 되는 해설적 추론으로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말 되게 좀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연역 아닌데? 근데 그 말을 어렵게 쓴 거이지만 하나 더 중요한 단어 뭐예요? 새로운 지식. 그래, 이거 새로운 지식 형성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저번에 읽었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그래서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여 결과 도출하는 분석 추리. 요것도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지금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귀납법은요. 특정한 사례와 결과로부터 뭐를 도출? 규칙을 도출. 요거는 우리 알겠다. 하나의 사례, 두 개의 사례, 세 개의 사례. 그래서 결과. 그래서 규칙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합 추리입니다. 그리고 특수 사례에서 일반으로 확장하는 추론입니다. 하나 더. 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니? 그러나 우리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말이 뭔지는 알지? 그치? 반증. 반증이 계속 시도될 수 있겠지.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근데 안 까만 까마귀가 찾아질 수 있다. 그래. 그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여기는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배경 지식이 없지? 그러면요, 이것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근데 우리는 배경 지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얘기해줘. 자, 퍼스에 하면 이제 가축법은요. 이제 가축법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한 유형의 사실로부터 도약하여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실들을 도출하는 추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귀납법과 마찬가지로 확정적 추론에 해당하지만 귀납법이랑 비슷하지만 귀납법은 주어진 사실로의 집합이로부터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론해낼 뿐이네 반해 가축법은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진정한 확정에 기여하는 추론이라고 하였다. 가축법이야말로 지식의 진정한 확장에 기여한다고 얘기했대. 엄청 높여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긍정적.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왜? 이제 퍼스가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은 봐봐. 오른쪽에 귀납법과 가축법의 그 큰 차이는 뭐라고요? 큰 차이. 요 반해라고 분명히 표시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큰 차이를 대비시켜 줘야 돼. 공통점은 뭐? 지식의 확장. 귀납, 가축, 확장적 추론. 근데 차이점은 뭐? 가축법은 진정한 확장이 기여하는 진정한 확장, 찐 확장. 근데 왜? 오류 가능성이 있어. 오류 가능성도 있지만 찐 확장에 기여한대. 근데 그 기여하는 이유를 설명했니 안 했니? 아직은 설명 안 했어. 이유는 아직 몰라. 그치? 근데 귀납법은 뭐였어? 사실들의 집합. 그리고 집합을 추론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가축법은 오류 가능성도 있지만 찐 확장이야.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그 원리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얘들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리를 이때 가져와야지. 앞에서 우리 원리 이미 얘기해줬잖아. 그럼 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가자. 자, 관찰된 사실을 가지고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관찰된 사실이에요. 그럼 사실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에서는 귀납이랑 비슷하니? 네. 그치? 귀납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이 규칙을 가지고 다른 규칙, 우리가 통용되는 전제에 해당하는 다른 규칙을 가지고 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거였어요. 한 사례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통용되는 전제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통용되어 있지 않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규칙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축법의 찐 이유라고 이미 원리에서 파악이 되면 좋은 거죠. 여기 이해 안 되는구나. 멍하니 지금 보니까. 자, 그럼 가축법 다시 원리부터 다시 설명. 여기 솔직히 지금 이해 안 된다. 가축법 요 원리가 왜 찐 이유인지. 빨리. 오케이, 다시 볼게요. 자, 가축법은 자, 통용되는 전제라는 건 뭐니? 자, 더 쉬운 말로 해보자. 통용되는 전제. 그래, 이건 나 이미 알아. 그럼 이미 안 사실을 이거는 참이죠. 뭐와 앞에 결합시킨다고요? 사실. 내가 관찰한 사실. 관찰한 사실이란 건 뭐야? 내 눈에 보인 거. 그럼 내 눈에 보인 거랑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전제된 이 사실을 가지고 뭘 갖고 온다고요? 새로운 규칙. 새로운 규칙이란 건 근데 그 규칙에 조금 더 추가, 확장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온다고요. 그럼 이게 새로운 규칙인지 다시 한번 볼까? 이 콩들은 하얗다. 내가 눈앞에서 관찰했죠?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한 규칙은 뭐였어요? 자루에 들어있는 콩은 모두 하얗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문장을 한 번 해봐서 그런데 이거 지우고 하나씩 보자. 내가 관찰한 건 뭐야? 여기 있는 콩들이 봤는데 이거 분홍색 콩이 아니라 흰색 콩을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렸어. 자, 이 콩들이 하얘. 알겠지? 이 콩들이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모른다고 치자. 몰라. 어디 있어 이게?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자루가 있어. 이 자루들을 보니까 여기에 다 하얀 콩이 있어. 됐어? 그럼 이거는 자, 참인 규칙이지.
이건 내가 관찰한 사실이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추론. 이 콩 어디서 나왔을까? 자료에서 나왔다. 이 규칙이라고요. 이해됐니? 그럼 이게 진짜 참이니? 이 콩들은 자료에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100% 인정할 수 있어? 아니요. 야, 다른 사람이 그냥 딴 거 갖고 온 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문장을 좀 어렵게 썼을 뿐인데 이해됐니? 네. 이 현우만 이해하면 되지? 우리 이 클래스는? 네. 아니야?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되게 중의적으로 들렸다. 미안해. 이거 되게 중의적으로 들렸다. 하고 있어요. 어? 하고 있어요. 중의적 해석. 아니야. 네. 미안해. 이게 절대 그 나쁜 의미의 그게 아니었어. 나는 대답을 현우밖에 안 했네. 이 얘기로 한 거야. 이거가 제일 정확한. 그 의미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화들짝 놀란 거 아니야. 말하고 나서도. 현우만 이해하면 다른 사람 다 이해했지. 이게 아니라고. 절대 그 의미 아니야. 이거가 제일. 자, 밑에 이제 다음 문단 갑시다. 가축법에서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칙은 얘들아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칙은 몇 번째 제시되는 거? 두 번째. 네. 니은. 여기 니은 있잖아. 니은. 그치? 요 니은은 추론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로 주어지는 연역법의 규칙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조금은 다르대요. 일반적 진리는 아닐 거래요. 그치? 그거와는 좀 아니다. 자, 퍼스는 자연법칙, 일반적 진리와 함께 경험 등을 규칙의 자리에 둘 수 있다고 하여, 자, 자연법칙, 일반적 진리 얘네들까지는 기존의 사람들이 아마 인정해 주던 거일 것 같아요. 그치? 거기에 경험까지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자. 그래서 가축법의 규칙 범주에는 경험적 근거, 직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진리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보여주었다. 정리를 할 때요, 내가 끝까지 다 정리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초반에만 여러분들 이해를 잡기 위해서, 이해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 빡세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뒤에는 이 사람은 경험까지도 좀 규칙, 일반적 규칙으로 넣었구나. 그럼 여기서 일반적 규칙이었어? 이거는 일반적 규칙 맞니? 네. 경험 맞니? 네. 가서 콩 보니까 다 하얗지. 그럼 자, 얘가 경험이에요. 이건 경험적으로 지금 가서 자료 다 까보면 아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자연법칙이니? 그건 아니고. 자연법칙 아니지? 네. 그럼 얘는 일반적 진리니? 아니요. 아니지?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경험도 우리는 요 규칙에 좀 넣어주자라고 하나 전제한 거예요. 이걸 전제해야만 좀 설명이 가능할 거니까. 하나 더. 그는 또한 관찰된 사실과 설정된 가설의 결합은 이 둘에서 다루는 대상들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기인하며, 자, 중요한 단어 나왔네. 둘 중에 이 관찰된 사실 기억과 설정된 가설 니은에 뭐에 기인한다고요? 동일성과 유사성. 기인은 뭐니? 기인하다. 기안팔사 동생? 기인 뭐야? 빨리 기인. 기인하다. 인. 기원. 근거. 그래. 기원. 인과. 그래. 거기서 기인하며. 거기서 시작되며. 거기를 기반으로 하며. 자, 이는 논증이 다루는 대상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강도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럼 대표적인 게, 핵심적인 게 뭐예요? 동일성과 유사성이네. 동일성과 유사성. 그럼 가서 한번 볼까? 여기서 동일성과 유사성, 내가 계속 요 A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죠. 그치? 제시된 예시니까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럼 자, 결과와 규칙 사이에서 동일성과 유사성 한번 찾아볼까? 뭐가 동일하고 뭐가 유사성이 있어? 콩이 하얗다, 콩이 하얗다. 그치? 네. 자루를 까봤는데 검정 콩이 있으면은
가축법이 좀 이상해지지. 자루를 까봤는데 하얀 돌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로 인해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달리 항상 이렇게 가로 쳐주세요. 이런 문장들은요 다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가축법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결과 이상의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게 이제 그 힘인 거지. 찐.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결과 이상의 것. 아까 뭐예요?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 새로운 거. 새로운 뭔가 결과값을 낼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함을 기술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얘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기술이란 단어는 뭐니? 테크닉이니? 쓸 수 있는 거, 적을 수 있고. 이거는 쓰다, 글로 쓰다, 말하다, 설명하다, 서술하다의 기술이에요. 이게 아니라 어째서 그러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이 목적 달성 여부가 있대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지. 아까 설명했잖아. 자루에서 나왔다. 이 콩들은 자루에서 나왔다로 그 목적이라고. 추론의 목적. 자, 그래서 이어서 이상의 비교를 가지고 의심의 자극에 의해 뭐 그렇게 하였다. 가축법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의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 의라는 단어 뭐라고 정리하라고요?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잘했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얘가 이런 점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가축법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다가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 내용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요. 개념적으로 이제 독해 방법을 통해서 독해를 하고 나면은 꼭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념으로 머릿속으로 넣어놔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야 배경 지식이 확장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결과. 이 결과라고 해서 우리는 그 결과 마지막 그게 아니라 관찰된 사실이죠. 그치? 근데 그 관찰된 사실이 어떤 현상이라고도 얘기했어? 특이한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응? 특이한 현상. 뭔가 특이한 게 발견되면, 자,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규칙. 일반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자, 근데 이 일반적 설명을 할 때는, 자, 보편적 진리. 뭐 규칙. 이런 게 아니라 뭘 더해줘야 된다고? 경험을 좀 더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규칙의 일부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다른 사례로서의 규칙의 일부가 탄생한다. 이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얘네들은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일성, 유사성. 그리고 이런 경험도 하나의 규칙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보자. 먼저 연역, 귀납, 가축. 자, 연역법은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보편적 진리가 있어야 돼요. 혹은 일반적 진리. 그럼 자, 보편적 진리, 일반적 진리, 연역법으로 우리 앞에 있었던 기억, 니은, 디귿의 사례에서 우리 보편적 진리를 한번 찾아보면 이 자루에 콩은 하얗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보편적 진리로서. 그치?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례로서 이 콩들은 자루에서 나왔다.
그럼 자, 이 콩들은 자료에서 나왔지? 그럼 이 콩들의 색깔은 무슨 색? 하얀색. 라고 하는 이 결과. 그럼 이 결과는 결국 앞에 있는 이 보편적 진리 규칙을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거라고요. 요 관계. 3단 논법 느낌으로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이 자료에 콩은 하얗다, 이게 전제되는 참이어야 되는 진리겠지? 그래서 이 콩들은 자료에서 나왔다 가지고, 그럼 이 콩들의 결과값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콩들은 하얗다. 이게 연역의 과정이라면 귀납은요? 자료에서 콩을 꺼내는 그렇지. 자료에서 이 콩들은 자료에서 나왔다. 이게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가 돼야 되죠. 그럼 이제 하나의 결과값은요? 이 콩들은 하얗다. 자, 그래서 하나의 결과, 규칙으로 아예 만들어버려야겠네. 이 자료에 있는 콩들은 콩은 하얗다. 모두 하얗다. 라고 하는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귀납의 방법인 거예요. 위치가 다르잖아. 그렇네. 비교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대조해야지. 비교대조해야지 항상. 자, 가추 결과. 이 콩은 하얗다. 이어서 규칙. 이 자료에 콩은 모두 하얗다. 하나의 또 사례. 이 콩들은 자료에서 나왔다. 를 가지고 보면 이 콩들은 자료에서 나왔다. 여기 있고, 이 콩들은 하얗다. 여기 있고, 이 자료의 콩은 모두 하얗다. 여기 있고. 자, 색깔이 다 지금 이렇게 다르지? 네. 요거 세 개를 이렇게 연역, 귀납, 가추를 좀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더 분명하게 보일 거니까. 분명하게 비교 대조가 되지 않니? 이렇게 하면.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요 내용은요, 뭘 정리한 거냐면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요 부분은요, 여기 있는 거 정리한 거예요. 여기 요 내용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가축법과 귀납법과 연역법의 그 비교대조한 차이를 우리가 아까 눈으로만 보면은 힘들 것 같아갖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연결시켜 주세요. 정리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여기 프린트에 있는 다음에 수능 특강을 풀어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도 되십니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이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요,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치? 혹시 답 5번으로 안 간 사람 있니? 다른 거 고른 사람. 그럼 5번은 다른 추론 방식과의 비교, 특정 추론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너무 맞는 얘기죠. 항상 요 전개 방식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요? 핵심 포인트 다 밑줄 쳐갖고 지문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추론 방식 뭐 연역, 귀납, 특정 추론 방식 뭐 가추. 끝. 이러면은 이게 만약에 1번에 있잖아? 그러고 그냥 선택하고 넘어가면 돼. 체크하고 넘어가고 땡큐, 감사해 이러면서 고마워. 자, 문제 2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 5번이 틀렸어. 왜 틀렸어? 자, 틀린 걸 항상 맞는 걸로 바꿔주는 연습도 해야지. 유사성과 별개로. 그래, 야, 유사성과 별개. 디귿은 유사성을 별개로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치? 별개가 아니라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뭐 근간으로 하여 도출된 새로운 유형의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요 문제 볼 때
조금 어렵고 짜증났고 아 이게 왜 답이 이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먼저 자, 몇 번으로 했니? 5번? 5번 또 다른 답은? 5번 아니고는 다른 건 다 맞는 것 같아? 오답소거법으로 풀었어? 그랬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었어? 틀렸어요. 어?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어? 부분에서 전체 하는 게 응. 기납법은 맞는데 나는 문제를 이렇게 가축법은 사례를 하는 거라서 응. 자, 귀납법과 C에서 출발해 B를 도출한 가축법은 봐봐. 자, 요 주어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하는 귀납법과 C에서 출발해 B를 도출하는 가축법은 여기까지. 그치? 그럼 얘네들의 두 개의 설명. 부분에서 전체를 향한다는 점에서 확장적 추론으로 분류된다. 확장적 추론. 이건 맞아? 틀려? 확정적 추론. 그럼 부분에서 전체? 이것도 한번 가서 볼까? 확실히. 부분에서 전체?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니? 주어진 사실들의 집합으로부터 유사한 사실들의 집합을 추론. 얘들아, 부분에서 전체가 아니라 유사한 것으로 가는 거지. 그치? 내용이 지문에 있는 내용 완전히 바꿔버렸지? 바꿔버렸지? 네. 요거까지 봐야죠. 문장을 그러니까 교체시켜버린 거예요. 누구의 문장으로 교체버리는 거니? 부분에서 전체라는 이 말은 뭐야? 누구 거야? 이 부분에서 전체는. 빨리 가서 찾아. 부분에서 전체.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확장적 추론.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확장적 추론. 확장적 추론은 그럼 연역이야? 아니지? 귀납이지. 그럼 귀납에 쓰였어. 그 부분에서 포함되라는 단어는. 그래서 귀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요 확장적 추론은 밑에 이렇게 둘 다 포함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확장적 추론만 우리가 꽂혀서 보면 아씨 이거 확장적 추론 둘 다 맞잖아. 귀납이랑 가추랑 왜 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렇게 부분에서 전체로 향한다는 요거 관형절이잖아. 그치? 그럼 이 관형절 설명까지도 확장적 추론, 누구의 확장적 추론인지도 생각해 줘야 될 것. 그래서 문장들이 지금 되게 퍼져 있었죠. 귀납에 있는 문장, 가추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문장들이 퍼져서 하나로 선택지로 축약되면서 들어오면서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판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성이 되게 어려운 구성이기도 해요. 확실하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 근데 그냥 눈으로 왔다 갔다 내용 일치로 찾으면 안 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찾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패턴까지 못 찾았으면은 맞은 게 아니야. 알겠죠? 확실하게 분석을 해내야 돼.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여기 만화책 세대는 아니지. 다 웹툰 세대인가? 옛날에 그 소년탐정 코난 뭐 김전일 또 뭐 무슨 코난 이런 거 있잖아. 다 그게 가축법인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치? 그럼 자, 요 무등어 있는 것을 관찰했네. 발견한 사실. 그치? 관찰이지? 그리고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 알고 있는 규칙은 유난히 붉은 활톡은 거기 우체국 건너편에 도로공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추론해야 되는 건 뭐니? 네가 범인이구나. 네가 범인이야. 이게 이제 추론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전자는 요 부분이고요. 전자는 뭐니? 앞에 그러니까 앞에 뭐? 왓슨의 구두의 흑구두. 관찰한 사실, 그치? 자, 뒤에 후자는요. 요거 흑이 유난히 붉은색이다 라는 거, 그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요 A는요, 흑이 유난히 붉은색이다. 어디 유난히 붉은색이에요? 여기, 그치? 세 개 중에 하나겠네. 그리고 나서 전자의 추론과 규칙이 지닌 무슨성에 대해서 유사성.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흑이 묻은 구두에 기반하여 라는. 그래서 너는 여기로 걸어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은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사회계약론인데, 사회계약론 여기 혹시 해본 사람 있니? 해본 사람?
안 어렵지? 네. 안 어렵지? 안 어렵지? 진짜 안 어렵지? 이거 설명하려다가 설명 안 해도 되겠는데 싶어갖고 이거 그냥 3명 나누면 되잖아. 정리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는 스스로 정리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앞으로 넘어가려고요, 오늘. 자, 요 부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